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앞선 영상에서 제가 이번에 쓴 노인 요양사업 성공 창업 전략, 이 책을 제가 왜 썼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치 이제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서 이 책을 한번 이제 펼쳐본다, 이제 그런 느낌으로 한번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책을 살지 말지 결정하려면 여러분들이 마땅히 서점에 가서 책을 한 손에 넣고 대략 이렇게 이제 목차도 보고 머릿말도 보고 대략적으로 이제 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느낌으로 좀 펼쳐서 보여드릴 겁니다. 표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 요양사업 성공 창업 전략. 이제 목차를 보시면은 목차가 이제 1장부터 총 10장까지 구성이 되었습니다. 1장은 이제 노인 요양사업의 전망, 2장은 노인 요양사업의 수익 구조, 그리고 이제 3장은 방문 요양의 수익 계산, 그리고 4장은 방문 목욕의 수익 계산, 5장은 조회관 보호기관의 수익 계산. 여기서 방문 간호는 빠졌습니다. 부득이 제가 이제 방문 간호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책으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생략을 했고요. 노인 요양시설, 여기는 이제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을 포함을 해서 노인 요양시설의 수익 계산을 실었고요. 그리고 이제 7장은 장기 요양기관의 설치 기준.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센터든 요양원이든 설립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8장과 9장이 중요한데요. 8장은 노인 요양시설의 설립 서류, 그러니까 지정심사 서류를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그대로 여러분들이 타이핑해서 쓰셔도 됩니다. 9장은 제가 노인 복지시설, 여기는 이제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조회관 보호,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0장은 시설 지정을 받은 직후에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전망에 대해서는 이제 통계를 이렇게 쭉 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쓴 내용을 보고서 신빙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믿을 만한 그런 이제 통계 자료를 같이 실어줬고요. 그리고 이제 2장은 수익 구조. 그러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날 건지를 계산하기 앞서서 어떤 구조로 수입이 발생되는지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월 한도액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 시간에 따라서 수익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이제 조회관 보호도 마찬가지. 조회관 보호로 이렇게 이제 사선이 꺼진 이유는 여기는 이제 해당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발생될 수 있는 수익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해당성이 없는 것을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아주 중요하죠. 인건비 직원 배치 기준, 법령에 나와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림이나 표로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 계산 보겠습니다. 방문 요양의 수익 계산에 대해서 앞에는 이제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우선 수익을 계산하려면 그 공단으로부터 들어오는 돈, 그리고 본인 부담금, 이게 이제 수입이죠. 그리고 나가는 돈도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방문 요양보호사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방문 요양보호사 임금 시급이죠. 시급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주휴수당, 연차수당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차에 따라서 요양보호사 임금이 달라지겠죠. 그 원리를 아주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유튜브 채널이나 인터넷에서 알려주지 않는 그런 내용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뭐 옆에 있는 센터에서 그 환자시급을 얼마 주더라, 그냥 그 말만 듣고서 적용을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왜 그런지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로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출 부분, 방문요양 역시도 지출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수급자 1명부터 10명까지 이렇게 이제 앞에는 수입, 중간은 지출, 그래서 최종 얼마가 남는지. 아무래도 수급자 10명이면 거의 뭐 마이너스 수준이라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급자 11명부터 20명 이렇게 해서 쭉 계산했습니다. 80명까지 방문요양, 실제로 방문요양 80명 확보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80명이 되면은
최종적으로 센터장 월급까지 포함하면 거의 115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문 목욕도 계산을 다 해놨습니다. 방문 목욕은 차량 목욕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정 목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량 목욕의 수익도 계산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가정 목욕도 다 계산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회관 보호 기간의 수익 계산도 해놨습니다. 주회관 보호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생각보다 주회관 보호가 수급자 한 명당 수익이 많이 안 납니다. 그 이유가 이제 보시다시피 시간에 따라서, 이용 시간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지기 때문인데, 이제 이걸 아시고 어떻게 경영 계획을 세울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인건비 지출 비율도 맞춰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급자, 그러니까 이용자라고 봐야겠죠. 이용자 1명부터 10명까지 이렇게 쭉 다 계산해 놨습니다. 중간에 비어 있는 것은 그 수급자 수에 따라서 배치해야 될 인력들인데, 아직은 배치할 필요가 없으니까 공단을 둔 것입니다. 점점 공단이 채워질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공단이 없어집니다. 수급자가 많아질수록 반드시 채용을 해야 될 인력들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점점 사라지고 있죠. 그래서 총 이제 이용자 100명까지 계산해 놨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보시다시피 공단이 없이 다 채워졌죠. 그러니까 수급자 수에 따라서 채용을 해야 될 인력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도 계산 달라지겠죠. 노인 요양시설도 이제 이렇게 똑같은 원리로 설명해 놨습니다. 특히 이제 노인 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 원료급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주주 여야 비비 또 이제 퐁당당 했을 때 어떤 것이 유리할지 다 계산해 놨습니다. 제가 계산해 봤을 때는 퐁당당 방식보다는 주주 야야 비비가 훨씬 요양원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그만큼 작아지겠죠. 요양보호사 입장에서 이제 반대가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원리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수익과 지출을 계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워낙 이제 표가 많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소자 10명부터 계산해놨습니다. 이렇게 쭉 계산을 해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양원이 수익이 엄청납니다. 사실 이제 그 100명까지 제가 계산해놨는데 100명이 아니라 99명까지로 이제 계산해놨는데, 지금 그 시간 워낙 작아가지고 대략 이제 99명까지 입소자가 찼다 그러면 4천만 원 정도로 이제 순수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장부터는 장기 요양기관 설치 기준, 법령에 나와 있는 설치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워낙 또 많이 바뀌었어요. 주방에도 그렇고, 또 뭡니까, CCTV라든가 휴게실, 이런 기준들이 다 반영이 되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법적인 기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노인 요양시설의 이제 설립 서류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 이제 지정 갱신제가 무엇인지, 이걸 아셔야만이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설급여, 재가급여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실제로 시공구에다 제출하는 서류, 설치 신고서. 보시면 이제 제가 친절하게 색깔 표시해놨지 않습니까? 이 양식에 이 파란색만 바꾸시면 돼요. 문제는 바로 이 별첨입니다. 별첨, 첨부소리죠. 이게 까다롭습니다. 첫 번째로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 내역성. 위치도는 약도, 평면도는 여러분들 설계도고, 설비구조, 내역성, 이제 이런 형태로 작성하시면 된다라고 이제 제시했고, 비용 부담 관계서도 이렇게 작성을 한다 방법.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계획서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그냥 제가 작성을 해놨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샘플로 그냥 책에다가 다 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타이핑해서 쓰셔도 무방합니다.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을 설명하고 예시, 실제로 이제 사업계획서에 들어갈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글씨 좀 작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에 약간 불편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내용을 찬찬히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들어갈 내용은 다 그냥 책자에다가 다 담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안다시피 아주 내용이 풍부하고 전문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내용 그대로 가져다 쓰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이따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글씨가 좀 작아서 보기가 불편할 수도 있고, 또 하나가 타이핑을 하더라도 양이 워낙에 많습니다. 워낙에 양이 많습니다. 사업계획서만 있는 게 아니고 운영 규정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타이핑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간을 절약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제가 좀 이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만, 그 금홍에서 여러분들이 파일을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한글 파일로 받으실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용이 워낙 좀 많습니다. 그만큼 전문성 있게, 그만큼 체계적으로 빠짐없이 법적인 기준에 맞춰서 다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걸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예산서 짜는 방법. 노인 요양시설이 이제 세입, 그리고 이제 세출인데, 세입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산출 근거. 이걸 이제 심사위원들은 자세히 본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수급자별로 한 달에 수입이 어느 정도 나올지,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달 달라져요. 이런 식으로 1월 달에 몇 명, 점점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확하게 예산이 나옵니다. 어떻게 지정을 받은 직후부터 뭐 99명 이렇게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성 있게 이렇게 이제 수급자 수에 맞추어서 예산서를 작성해 놨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세입이고요. 그다음에 세출. 세출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 인건비죠. 인건비가 이제 어느 정도 되는지 부분을 앞서 다 설명해 놨습니다. 요양보호사 인건비가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해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앞에 부분에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좀 양이 많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세입과 세출은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익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소유권 증명 서류, 뭐 기타 등등 서류를 안내해 놨고요. 그리고 이제 지정 신청서라는 양식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한 장짜리입니다. 이 파란색만 바꾸시면 돼요. 역시나 이 첨부 서류를 여러분들 만드셔야 되는데, 일반이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파란색 표시된 부분만 여러분들이 수정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뭐 이 책만 보시면은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까다로운 게 운영 규정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사업 계획서보다 더 까다롭고 힘든 부분이 운영 규정이에요. 실제로 지정심사위원들이 운영 규정을 훨씬 많이 따져보고 이걸 갖고서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장부터 21장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그 법령에 맞춰서 심사 기준에 맞춰서 빠짐없이 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 역시도 아주 충실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대로 여러분들 타이핑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양이 워낙 많습니다. 여러분들 한글 워드 A4로 보면은 거의 뭐 60장 이상이 되기 때문에 역시나 여러분들이 시간을 절약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제 금홍에서 여러분들이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존에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가지고서 지정심사에 떨어졌다는 얘기를 저는 못 들었습니다. 대부분이 통과됐으니 이걸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재가노인 시설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은 뭐 나와 있는 것처럼 반문요양, 반문목욕, 주해관보호. 특히 이제 이 책에서는 요양, 목욕, 주해관보호까지만 해놨습니다. 단기보호는 워낙에 설립하신 분들이 많지 않고 이제 반문 간호는 경험이 없다 보니 도저히 실어 넣을 수가 없었고요. 아무튼 원리는 이제 똑같습니다. 아까 이제 노인 요양시설처럼 이런 양식에 맞추어서 하시면 되고요. 사업계획서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쓰시면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사업계획서, 노인 요양설하고는 좀 내용이 많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많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죄가 뭐하고 반문 요양, 반문 목욕을 구분해 놓았으니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작성하셔야 됩니다. 서비스 제공 계획도 이렇게 충실하게, 아마도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사업 계획서보다 내용이 풍부하고 아주 뭡니까 그 지정 심사 기준에 잘 맞췄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대부분 다 통과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고 사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역시나 이제 세입 세출 예산이 까다롭습니다. 왜 수입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지, 세출이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앞에서 다 설명했습니다. 죄관보호 쪽이 워낙 좀 이제 까다롭고 복잡하긴 합니다. 양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문 요양도 실어놨고, 그리고 반문 목욕, 차량 목욕과 그리고 가정 목욕을 구분해놨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근로계약서를 첨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표준 근로계약서입니다. 그냥 봤을 때는 아주 간단한데 요양보호사가 워낙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예 요양보호사용 표준 근로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아주 편하시게, 예. 2024년 기준에 맞춰가지고 해놨으니까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양이 좀 늘었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운영 규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노인복지사,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반문 요양, 반문 목욕, 죄관 보호가 이제 함께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구분을 시켜놨습니다. 어떤 것은 그 반문 요양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해놨습니다. 죄관 보호, 단기 보호, 반문 요양, 반문 목욕, 반문 간호 이렇게 이제 구분해놨으니까 이런 것들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운영 규정이 또 역시나 양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만들 때 실제로 이 활자 크기 보시면 이렇게 작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기준에 맞춰서 하게 되면 아마 페이지가 거의 글쎄요 한 700페이지 정도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부득이 출판사에서도 글씨를 좀 줄인 것 같아요. 판매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이 가격이 좀 비싼 겁니다. 35,000원이면 싸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내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글씨 크기를 제대로 여기 맞췄다 그러면은 거의 700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지정받은 직후 해야 될 업무, 공인인증서를 만들고 어떻게 등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요양기간 정보를 롱텀에서 어떻게 게시하고, 그리고 통장 만드는 방법, 인력 변경 신고를 하는 방법, 그리고 시설 정보 시스템, 그리고 이제 배상 책임보호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해서 시설 지정을 받은 직후에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도 이렇게 쭉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페이지가 보시면은 워낙에 많습니다. 455페이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는 그 700페이지 정도 되는 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인 요양사 성공 창업 전략이라는 책을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실 시간도 없고 실제로 이제 차분하게 보실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필요하겠다 판단되시면은 구입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그 파일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 카페에도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노인 요양 입사시라는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서 거기 나와 있는 설명을 읽으시고 구입하셔도 되고, 아니면 유튜브에서 설명 드린 대로 크몽에서 곧바로 필요한 지정 심사 서류를 원본 파일, 그러니까 한글 파일, 엑셀 파일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구매하셔가지고 지정 심사에 꼭 통과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